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개클리닉 웰입니다. 3월이 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차갑죠. 그럼요. 하지만 지금 좀 몸을 많이 푸셔야 됩니다. 네. 운동을 좀 잘해 놓으셔야 몸도 네. 건강하게 맞고 또 올 여름도 또 잘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춥습니다만 낮에는 운동하기 딱 좋잖아요. 요즘 같은 그럼요. 날씨에. 저도 한겨울에 춥다고 집안에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면서 밖에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몸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봄철을 맞아서 좀 더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 우리 몸은 운동이 부족해서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럴 때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네. 네. 이럴 경우에 가장 좋은 운동은 가벼우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죠. 네. 주위에 이제 운동한다고 겨울철에 안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뭐 그렇죠. 실내 러닝머신, 뭐 자전거 이렇게 사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름은 9, 빨래 건조대로 맞습니다. 뜁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제일 좋은 운동,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걷기는 운동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얼마나 착한 이 운동입니까, 여러분? 자, 근데 앞서서 박사님이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명예에서 통증의 모든 것 다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웰빙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에 알짜배기 소식을 찾아라. 금주의 웰빙 뉴스. 마음에 안 드는 상대와 결혼하면 호주의 한 대학에서 새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짝을 선택한 암컷은 평균 25일 만에 알을 낳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짝과 결혼한 암컷들은 산란까지 54일이나 걸렸고 스트레스 물질도 3배나 더 많이 분비됐다고 하는군요. IQ 높은 여성, 폐경 늦게 온다. 영국 연구진은 1946년부터 5,300여 명을 대상으로 65년간 생애 추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IQ가 높은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폐경이 늦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교육받은 여성의 60세 이후 사망률은 50%나 낮았다고 합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수명 10% 연장된다. 홍콩의 한 대학의 실험 결과 사과 추출물을 주입한 초파리가 그렇지 않은 초파리보다 평균 5일 정도 더 살았고 노화로 인해 노쇠한 초파리에게 사과 추출물을 주입하자 활동이 비교적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사과가 네. 뭐 사실 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그래요. 이게 수명과 또 삶의 질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미인은 그럼요.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뭐 내 사과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대답하고 그래요. 내 질문이 가야 뭐 대답을 아니 해야지. 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온 박사님은 사과 많이 드십니까? 이렇게 좀 저는 사과가 무서워요. 왜요? 독이 들었을까 봐요. 아? 그런데 사과가 네. 피부 미용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생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예.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네. 이 폴리페놀은 이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과를 자주 먹는 여성이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2%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침에 좀 아침밥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네. 분들 사과 한 쪽 탁 잘라 네. 먹어도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과 참 좋아하는데 많이 말로 드세요. 표현을 못 하겠네요. 사과가 참 좋다는데. 자, 계속해서 다음 웰빙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의한 흑곰의 동면을 의학에 응용하면 흑곰은 동면하는 동안 체온은 6도 정도, 대사율은 25%까지 떨어졌고 심장은 1분에 9번밖에 뛰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건강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흑곰의 겨울잠을 응용하면 불치병 환자를 동면시킨 후 나중에 깨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섹스와 폭력은 서로 연관돼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공격할 침입자가 있을 경우 섹스를 하지 않으며 섹스를 하려고 할 경우 암컷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섹스와 폭력 행위가 서로 맞물려 통제한다는 건데요. 인간도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수는 잠만 자는 것 같지만 푹 못 잔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보다 짧은 사람이 잠을 푹 못 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 40% 이상이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네. 받아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안에 직업이 없으면은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를 그런가 받고. 봐요. 근데 잠까지 못 잔다 그러니까 아우 정말 예. 짜증나. 그런데 잠못 자겠어. 저는 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수면에 방해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직장과 수면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직장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백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직장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잘 확률은 33%. 그리고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18%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데요. 네. 이 연구 결과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네. 결혼한 상태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은 뚜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수면의 질은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네. 좀 챙겨 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통증, 어떤 통증? 두통. 그럼요. 예.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좀 찌뿌둥하고 막 이렇잖아요. 찌뿌둥하고, 그래서 자, 오늘 명의에서 여러분 모든 통증을 다스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십시오. 인간의 몸에 생길 수 있는 통증만 수백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운명적으로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데 정확한 원인 없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은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심지어 계절에 따라 다르게 찾아온다고. 중년을 넘어선 당신도 혹시 원인 모를 통증의 습격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절성 통증부터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통증까지 통증의 모든 것을 오늘의 명의에서 알아봅니다. 자,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나 정말 너무 아픈데 네. 아프다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 꾀변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 품이 아픈데 원인을 알 수 없다. 맞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통증에 습격당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마 시원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업 통증 클리닉의 김기업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네. 원장님, 우리 통증 저는 요즘 뭐 가슴이 네. 조금 아픕니다. 아, 왜요? 가슴 아픈 사랑은 그렇게 말할까요? 어디에 통증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몸에. 예, 우리 몸에 통증이 많은 부위를 보신다면 먼저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많은 자리입니다. 어허. 인간이 유일하게 이제 직립하고 또 손을 많이 쓰는 도구를 이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척추를 주변으로 한 이제 목이나 요통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생기는 하지방사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손을 이용한 이제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목할 것은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외부적 이제 충격에 의해서 잘 생기므로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고 만성적인 통증인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자세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사용한 것.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이 자기 능력과는 관계없이 과도하게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요즘 운동 매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방금 그 슬라이드 보면서 저기 내가 아픈 자리인데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증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느끼는 차이가 좀 있나요? 예,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자들은 나는 약하다 이런 이제 개념들을 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아프다는 걸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남자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어른들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남자가 뭐 그 정도 가지고 참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아파도 이제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렇죠. 니까 병원을 잘 안 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자들에게서 이제 펴시면 요통, 근골격계 통증, 또 이제 어깨, 아마 여자분들이 힘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네네. 어깨 쪽에 통증이 많은 이유는 이제 가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골관절염, 그리고 섬유 근막 통통이라는 병들이 이렇게 심인성하고도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여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고 두통은 특히나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로 밝혀져 있는데 이게 두통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재밌는 발표는 UCL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이 왜 통증을 다르게 느끼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예. 남자는 주로 이제 인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감정과 관련돼 있는 변형계뇌가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아마도 이제 원시 시대의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적 충격이 오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종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인지하고 이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그래서 도망을 갈 것이냐 대항해서 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비해서 여자는 이제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본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증 치료를 하는 이제 파트에서 약조차도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변형계에 작용하는 통증을 다스리는 약을 써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통증이 잘 듣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여자에게 쓰는 약, 남자에게 쓰는 약이 다르게 개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조차 이제 갈리네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네. 아우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진단 결과를 받는데 네. 진짜 가슴이 아프죠. 아무 이유 없는 통증, 아무 원인 없는 통증 이런 경우 진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인이 없는 통증은 결론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은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연필을 깎다가 엄마가 이제 연필 깎아주다가 손끝을 약간 다쳤습니다. 근데 손끝의 피부는 다 나았는데 환자는 계속해서 손끝이 아프다고 병원에 이제 오셔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초에서부터 이렇게 손상받은 정보가 머리로부터 계속 전달되는 이 신경체계가 계속 흥분해 있는 거죠. 원인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뇌에서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세포들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뇌에 있는 세포들을 일반 다른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신경을 차단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에서 남성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예. 그리고 이제 잘 생기는 것은 말초에 주로 이제 손이나 발, 이쪽에 이제 손이 주로 60%, 발 쪽이 또 한 50% 정도 이렇게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아프다. 이거는 진짜 아프네요. 진짜 아프네요. 자, 근데 그 원인을 제거했어요. 아까 원장님 말처럼. 근데 계속 아프다. 이럴 경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원인이 계속 아파야 되는 없어졌는데도 환자가 이제 계속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이 강분된 그 신경을 조기에 차단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이제 오시면 아픈 거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해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 아픕니까? 스스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아프다고 표현하는 이것을 객관화시킨 건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환자의 주관적 통증을 그냥 그대로 수치로 나타내니까 환자의 통증 정도를 의사가 명확하게 알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누구나 이렇게 보면 아, 이 환자에게 통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정한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진흙을 사람 몸에 발라서 지금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진흙에다가 환자를 발라서 이렇게 진흙이 마르는 속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것은 빨리 마르고 온도가 낮은 것은 늦게 마르니까 붉게 보이는 게 온도가 높은 거고 이제 푸르게 보이는 거는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 그림이 이제 환자들이 정상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몸의 중심으로 갈수록 심장이 있으니까 온도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붉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초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푸르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제 근막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목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정상인과 다르게 좀 더 붉게 보이는 자리들이 보이죠. 저 자리들이 이제 나타나면 근막동통이 생겨 있는 자리로 이제 의심할 수가 있죠. 또 특히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이 보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환자들이 이제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아프지 않을 때 정상적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걷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 다시 이제 체열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결국은 이제 말초 쪽의 신경들의 혈액이 많이 공급되지 않거나 그런 피로도가 쌓인 것을 체온 촬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진단이 가능한 이런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색깔로도 통증이 있는 부위를 확연하게 또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이 통증이 또 계절을 탄다는 말도 들어봤는데요. 이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활동이 조금씩 틀리겠죠. 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깥 활동도 많이 하지만 주부들은 이제 큰 일을 합니다. 집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묵은 이제 빨래들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빨래도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을 많이 쓰시니까 주부들이 최근 이런 시기에는 이제 손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구도 많이 옮겨지잖아요. 많이 있고요. 바깥 활동 많이 하니까 이제 테니스, 네. 뭐 이런 배드민턴 이렇게 채를 들고 하는 운동을 하시면서 또 손에 질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부들에게는 봄날은 간다가 돼야 되겠는 것 아, 같은데 네. 봄철에 주부들에게 잘 걸릴 수 있는 통증 질환은 어떤 질환이 있겠습니까?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봄철에는 여자분들이 손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목에 주로 손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신전을 시키는 네. 이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손목에 있는 두 개의 근육이 서로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건초염이 생기는 교차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손목에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근육이 서로 교차하는 뭐 발이나 엉덩이 이런 부분에서도 잘 올 수 있지만 이제 빨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서 이렇게 손이 부었다, 누르면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면 비스켓이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난다고 나요? 예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이 근육이 서로 둘이 이제 부딪히는 자리에 네. 초음파를 갖다 대면 그 근육의 움직임도 보실 수 있고 네. 염증이 온 자리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치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손목 교차 증후군도 말씀하셨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드케르뱅병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발음하기 어렵네요. 드케르뱅병. 근데 이 병은 또 어떤 통증을 일으키나요? 네, 드크르백병은 교차증후군과 비슷한 자리에 생기는데 네.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교차증후군은 위쪽 4cm 정도에서 생기지만 네. 드크르백병이라고 하는 병은 앞쪽 엄지와 손목 있는 부분에 네. 생깁니다.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신전과 외전을 시킬 때 역할하는 이 두 개의 근육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의 이제 수유를 요즘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수유를 많이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머리를 손바닥에 얹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제 아기를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엄지 손에 힘이 가해져서 여기에 건초염이 생겨서 아파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저 나이 드신 50, 60대 어머니들도 이 병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아마 어머니가 이제 키워주면서 분유 먹일 때 손 쓰시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주로 여자에게 많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요즘 50, 60대 남자 어르신들도 간혹들 이렇게 손가락 아프다고 오시는데 그분들은 왜요? 아마도 조기 은퇴하시고 가정에 이렇게 그렇죠.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손주들 분들이 본다고. 네, 많아지는 아마 그 사회적 아마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컴퓨터 사용이 많이 늘고 맞아. 또한 예. 잘못된 보행이나 자세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인해서 올 수 있는 질환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주로 이제 어깨, 네. 어깨 같은 경우에 잘 생길 수 있고요. 이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컴퓨터를 요즘 많이 하시니까 저녁에 이렇게 이 팔꿈치 있는 데를 책상에다 이렇게 기대고 모니터를 많이 쳐다보시고 난 뒤 주무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프다. 그렇죠.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깨 이제 위에 있는 그 뼈들 아래쪽에 상안골과 어깨뼈 사이에 이렇게 푸르게 그려져 있는 하렉망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낭. 예. 쉽게 생각하시면 근육들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근육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예. 그 근육 밑에 이렇게 미끄럼판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근육이 힘이 세지거나 활동이 많아지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활액망낭 이게 엉덩이에도 있나요? 예, 어깨뿐만 아니라 엉덩이에도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주로 이제 원인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 이제 최근에 보면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특히 그렇죠. 이제 여자분들 높은 하이힐 신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니시면서 골반이 이렇게 잘 비틀어지시는데 예. 그때 이제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 이제 움직임을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쪽의 근육을 자꾸 건드리면서 예. 이 하령망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대퇴골과 엉덩이 뼈 사이에 있는 자리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푸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흑색처럼 보이는 게 힘줄입니다. 그래서 그 힘줄이 붙는 자리마다 푸른 저런 미끄럼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염증이 생기면 하령망낭염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 엉덩이에 생기는 것은 마치 추간판 탈출증처럼 자골신경통 증상까지도 나타나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어깨 쪽은 또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목 디스크와 이렇게 혼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 좀 바르게 좀 앉아야 됩니다. 저희도 이게 그러게요. 보통 의자가 아니거든요. 이 의자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치료법을 말씀하실 때 주로 뭐 초음파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초음파 치료가 주로 이 통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방법인가 봐요. 예, 최근에 근골격계 통증에는 초음파 이용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라 하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근육과 인대들이 주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뼈는 이상이 생기면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골격계는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의 이제 MRI 장비 같은 그런 촬영들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를 이용하면 근골격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장점은 이제 환자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아프다고 하는데 MRI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서 찍어야 되지만 이제 초음파는 움직이면서도 볼 수 있고 또 초음파로 이제 이상 장면을 찾으면 그 부위에 직접 주사를 주입할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그 주사가 예,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신경 차단술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예,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하고 그리고 임신부에게도 이 초음파는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임신부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예. 넓은 이제 이용도가 앞으로 하면 점점 더 이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더 개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지금 앞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네. 예, 이 사진은 그 지금 원을 그려놓은 자리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스케염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있는 해전근개에 스케염이 생긴 거죠. 이 스케염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데 설계나 이제 콩팥에 돌이 생겼을 때 체해 충격파를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는데 예. 이 체해 충격파를 근육이나 근육에 이제 돌이 생기거나 염증이 있을 때 이용을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이는 게 크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긴 게 전부가 스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제 뼈가 오다가 하얀 선이 오다 중간에 이제 근깨 보이는 이유가 스케 때문에 가려서 근깨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스케가 전부 다 사라진 그런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체해 충격파를 이용해서 이 소리 치료죠. 네. 소리를 이용한 치료도 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주부분들 가운데 네.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맘때면 또 늘 등장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팔랑기 여사, 김팔랑기 여사인데 이분이 그렇게도 청소 삼매경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한번 보시죠. 결혼 20년 차 주부 구단을 자랑하는 김팔랑 여사. 설거지, 청소, 빨래 5만 가지 집안일을 직접 하시다 보니 허리가 삐걱삐걱 아파 죽겠다고요. 결국 허리가 구부정하게 변해버렸네. 김팔랑 여사 이제 설거지할 때도 TV 볼 때도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밤낮 없이 허리가 아플 땐 밟아주는 것이 최고. 서방 허리 좀 밟아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너 죽을래? 그리하여 미스터 팔랑귀 김팔랑 여사의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고 밟아주시게 됐는데 밟아주는 건지 분노의 복수인지 이제 그만 허리 분질러지겠어. 남편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찾아 나선 게 바로 뺨. 요걸 바로 뺨인가 지렁이? 하여간 꽃뱀 몇 마리 잡아서 술 담궈 드셨는데 뱀술 맛 한번 요상하다. 뼈 이야기 나오면 진에 빠지지 않는다. 관절염은 물론 허리병에도 직통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허리에 좋은 진액가루 같이 좀 드실라우?
이래도 저래도 자두가 없자 이번엔 허리에 좋다는 5만 가지 한약 타려서 물 대신 드시기로 하셨는데 어머 아무거나 너무 막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다면 이번엔 화끈화끈한 열감을 안겨주는 겨자가루 민간요법 바스의 원리를 응용한 거라나 뭐래나 겨자가루를 곱게 물에 개서 아픈 부위에 발라주면 바스보다 낫다? 글쎄 무청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 통증엔 무청 목욕 좋다는데 물에 시퍼런 무청 띄우고 몸을 담궈주면 김팔랑 여사 물김치 담어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미스터 팔랑길 러브사인 보내신다 마누라 그러나 허리 불편한 김팔랑 여사 마음까지 불편하신 나머지 스방 이래 눈치가 없나 지금 허리 아픈 거 안 보여? 마누라 어떻게 안 되겠어? 허리 통증 때문에 독수 공방 신세가 된 김팔랑 여사 이놈의 허리 정령껏 나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네. 뭐 주부의 허리 통증이라든가 다양한 통증 때문에 네. 이상한 속설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아까도 네. 뭐 진액가루도 먹기도 하고 실제로는 또 고양이도 이용돼서 네.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참 이거 참 답답해요. 네, 네. 책 한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팔랑기 여사는.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네. 이게 허리가 아파갖고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저를 밟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예, 딱 맞아, 밟아주고 맞아요. 나니까 박사님이 예, 좀 시원했는데 문제는 예. 걷지를 못하는 거, 제대로 피지를 못하겠어요. 네. 이런 경우 허리를 받는다는 게 좀 위험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좀 안 예, 좋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죠, 저희들은. 네. 네, 허리의 경우에 이제 밟아주면 좀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근육 마사지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압을 하는 곳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뭐 목욕하면서도 이렇게 많이들 주무르시고 그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목 못 돌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밟아주면 근육은 조금 마사지 효과는 있지만 척추 배열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약간의 배열만 틀어져도 환자가 아파서 제대로 이제 거동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들이에요. 네, 자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통증 원인 많이 있죠.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허리 통증의 원인은 이제 그림 보시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퇴행성. 이 퇴행성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퇴행성 자체도 문제되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제 자세 이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다공증. 요즘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골신경통.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는 것은 아닌데 척추 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 뒤쪽에 있는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아까 그 밟고 난 다음에 움직이기 힘들다. 네. 그게 이제 이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디스크나 변형성 척추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골다공증이 또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왜 골다공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예, 골다공증은 이제 척추의 경우에는 이 골다공증이 뼈에 이제 그 이상이 생기면 약간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거로도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제 대퇴에 있는 것을 골다공증 환자와 정상 환자의 그림 보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뼈가 이렇게 보면 촘촘하게 밀집대가 있죠. 근데 네. 오른쪽 거 보면 골다공증 환자인데 듬성듬성하게 구멍이 뚫린 듯한.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왜 벌집처럼 네. 그렇죠. 예.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는 분들도 있고 예. 엑스레이를 찍어서 또 보이는 분들도 심한 분들은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도 보인다고요? 예. 네. 그리고 환자들이 왜 이제 허리가 아프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밟아서 이렇게 이상이 올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어머니들은 갑자기 이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허리가 꼼짝 못하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와보면 척추뼈가 상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 골다공증의 특징은 환자가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뒤척이거나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눕혀서 손으로 이렇게 잘 만져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눌려서 아파하시면 그 부위에 아마 뼈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네. 좀 많이 아프고 땡기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자골신경통이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자골신경통의 통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골신경통의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처럼 허리가 아프고 네. 또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신경에 압박을 받거나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신경에 염증이 오면은 이제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죠.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경이 이제 눌리거나 그런 기능적 이상이 오면 저리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마치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 어릴 때 오랫동안 앉아 있다 나오시면 일어나서 나올 때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눌렸다가 풀릴 때 저리다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자골신경통은 어떻게 보면 잘못 알려져 있는 병명이기도 하죠. 병명이라기보다는 정상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골신경이 다리에 있는 신경을 자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척추에서 엉덩이로 해서 허벅지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자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를 이야기를 하죠. 자골신경의 그 주로 이제 원인으로서는 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자골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예. 염증이 오면 그것 때문에 자골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환자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골신경에 네. 비법이 하나 있어. 뭡니까? 어떤? 침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 나요. 단점은 있죠. 보는 사람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러네요. 네, 이 자, 자골신경을 이제 초음파로 앞서 네. 말씀드렸던 초음파 진단으로 쉽게 이제 그 근육들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자골신경통이 있으면 초음파를 이용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요. 아. 특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벌렸다가 모으려고 할 때 자골신경통이 있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아주 작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자골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하. 이 근육이 이제 압통증이 오면 네. 자골신경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초음파로 이 근육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예. 거기에 주사를 놓으면 바로 자골신경통이 없어지는 네,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이 아주 작은 근육이 어디가 아픈 겁니까? 이상근. 이상근은 이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네.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발을 바깥쪽에 돌릴 때. 무슨 저항이 있어서 예. 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밖으로 돌리실 때 예. 다리가 당긴다거나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참, 우리 인체에는 신비하다고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요. 예. 좀 뭐 저항이 오네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오네요. 제가 봐도 좀 저항이 오는 제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좀 네, 눈이 자. 저항을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의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질환이 척추 후 관절 증후군입니다. 척추가 서로 이렇게 아래 위로 맞물리면서 뒤쪽에서는 관절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주로 이제 움직일 때, 관절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환자가 허리를 뒤로 제치거나 이렇게 옆으로 비틀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목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척추 관절 증후군의 특징은 사진 보시면 목의 경우를 예를 들면 관절이 이상이 생긴 부위에 특징적으로 그 부위가 이상이 생기면 바깥쪽에서 어디가 아프다는 자리가 검은 칠을 해놓은 것처럼 네네. 각각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각각 찾아서 주사를 하면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상이 생긴 이제 관절에 저렇게 영상 정폭기를 이용해서 보면서 그 해당 관절에만 주사를 놔서 일단 그 테스트하는 약을 넣어 봅니다. 그러면 환자가 자기가 아파하는 자리로 이 주사 약이 들어올 때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확인을 다시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를 넣어주면 환자가 이제 아픈 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면서 활동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척추 관절 증후군의 이제 특징이 아파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딱 해당되는 자리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디스크와 거의 혼돈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추간판 디스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원인은 찾지 못하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시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표적 뭐 주사, 그러네요. 표적 뭐 치료 이런 것처럼 그죠? 치료도 네네네. 탁 찾아가지고 과외를 직접 네. 가져가요. 아까 그 화면으로 본 것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허리 통증을 느끼는 주부들에게 이 통증 클리닉이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 통증 클리닉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통증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요통 환자들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보존적 치료죠.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안정입니다. 안정을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프면 이제 예약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요법도 하게 되는데 통증의학계에서는 특별히 신경차단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가 아파하는 부위의 신경을 약물을 주입함으로 해서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그 과학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전달 체계를 끊어주고 그러는 동안에 환자는 회복기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먼저 오면 이제 갱막의 조영술이라고 해서 허리 쪽에 만약 요통이 있다면 갱막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척추 외에 가운데에 검게 이렇게 보이는 예. 것들이 조영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원쳐 있는 그림에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디스크들이 밀려나가 있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곳곳에 저렇게 이제 밀려나간 자리가 보이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저 자리만 찾아서 따로 또 이제 주사를 주입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이 요통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제 요통이 있는 이렇게 찾은 자리에 특별히 이제 그 자리만 찾아서 주사를 놓고 저 사용하는 약물은 이제 그 일종의 그 국소 마취하는 약인데 그걸 아주 4분의 1 정도로 희석을 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역할은 신경을 축소시키는 그 혈관을 축소시키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에 약물을 주입하면 혈관이 이제 넓어지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아파하는 부위에 피가 많이 가게 되니까 그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저절로 빼내게 되고 새로운 또 재생하는 물질들이 들어가서 병 자체가 가벼울 때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스스로 낫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야, 대단한데 근데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주사가. 근데 요 주위에 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갖고 두통 환자가 많이 있는데 이 통증 클리닉에도 두통 환자가 많이 찾습니까? 예, 펜두통은 이제 주로 이제 지병처럼 앓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거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요통만큼 두통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통 치료 때문에 사용하는 치료비가 굉장한 금액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제 두통을 가볍게 나눈다면 펜두통과 긴장성 두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흔한 두통으로만 나누어 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이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형 펜두통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두통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폐경 외에도 역시 여자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는 또 관계가 없지도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되고도 있고요. 그 혈관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형 두통으로서 이제 아프기 전에 환자가 미리 압니다. 미리 이제 눈앞이 어른어른 이제 벨이 오는 것처럼 번쩍번쩍 거린다고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환자가 내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치료를 아프기 전에 약물을 투여해야지만 병이 낫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약을 먹어도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많은데 어머니들이 허리 이렇게 머리에 띠를 이렇게 두르는 그러면서 머리를 꽉 짜매는 것처럼 그 띠를 두른 것 같은 통증이 머리 전체에 있으시고요. 머리 뒤쪽에 이제 있는 근육이나 이런 곳에서 쪼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목의 이상 때문에 오는 경추성 두통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목에 이상이 있으면 목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경추신경이 뒤통수를 통해서 정수리까지 올라가고 눈에 있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픈데 원인은 목에 있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자세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그 원장님,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이제 그 상식들이 좀 생겼어요. 네, 3차 신경통. 네. 여기 있다면서요. 예. 이게 근데 얼굴하고 좀 갖고 와가지고 이게 생기면 네. 두통인지 이렇게 혼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질환입니까? 3차 신경통. 예, 3차 신경통은 병원에 오시는 분이 특징이 대부분 이빨을 다 뽑고 오시는 경우가 이를? 많죠. 예. 이제 이빨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다 생각하셔서 대부분 이빨을 다 뽑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통과 이제 혼돈이 되는 경우도 3차 신경이라면 말 그대로 세 개의 신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 쪽에 있는 것이 1번 분지고 예. 그다음 이 코 있는 쪽 이쪽이 2번 분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턱 있는 데가 3번 분지. 그래서 1번 분지에 이제 삼자신경통이 오신 분들이 두통과 많이 혼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삼자신경통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삼자신경통이 너무 오래 가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에서 얼굴 이 뺨 있는 쪽에 삼자신경이 오신 분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주파 열 응구술을 이용해서 정확한 신경을 찾아서 그 신경을 고주파 열로 응고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아픈 게 없어지고 신경을 이렇게 고주파로 열 응고를 시켜서 파괴를 하지만 우리 신경은 다행히도 되살아나는 그래서 신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니까 그때도 만약에 아프다면 다시 고주파 열 응고술을 다시 한 번 더 시행해 주시면 되고 네. 통증이 좀 적다면 약물로서 충분히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원장님 삼자신경통을 어떻게 아픕니까? 다른 두통하고 또 다르게 아플 거 아니에요? 삼자신경통은 이제 아픈 게 객통이 옵니다. 일정하게 갑자기 이제 아팠다가 네. 거짓말처럼 아픈 게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얼굴이 아픕니다 하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이제 아픈 것처럼 바람이 싹 지나갈 때 통증이 왔다가 바람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프지 않는. 그래서 삼자신경통의 특징은 밤에 주무실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도 아프지 않고 원인이 주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신경을 쳐서 아픈 거기 때문에 네. 혈관을 이렇게 박동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치는 것처럼. 그래서 박동할 때 신경을 한번 치니까 아프다고 표현하시고 이 고무줄을 어릴 때 이렇게 장난칠 때 고무줄 쭉 당기셔서 네. 한 번 이렇게 당기면 한 번만 떨지만 계속해서 고무줄을 건드리면 이 고무줄이 건드리지 않고 둬도 혼자서 막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삼자신경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혈관이 치지 않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잠깐 아팠다 깔아앉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하루 종일 아픈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성 안면통이라는 병하고 또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불특정성 안면통은 원인 없이 그냥 얼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삼차신경이 관장을 하니까 환자들은 삼차신경통이에요 하고 찾아오시는데 이제 병의 특징을 자세히 들어보면 삼차신경증처럼 아프다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나 통증의 강도는 삼차신경보다는 조금 약하게 쭉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파하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해서 그 신경의 흥분을 깔아앉혀주면 환자들이 통증으로부터 해결되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든 일단 이 통증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통증이 발생하면 일단 짜증도 나고 또 아무래도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만면통증.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통증들의 치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그 치료는 통증의학과에서는 주로 신경차단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보존적 요법으로 약을 먹거나 안정을 취하거나 하는 치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신경차단술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고 지속적인 통증의 정보를 보내고 있는 신경계에 약물을 주입해서 그 신경을 잠시 재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신경이 주로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재우기 위해서 이제 국소마취제를 아주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희석을 시켜서 이제 교감신경만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만 늘어나게. 그래서 많은 이제 약물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제 성상신경절이라고 해서 목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남자들 경우에 튀어나와 있는 뼈 옆으로 성상신경절에서 신경이 모여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주로 얼굴로 가는 혈관을 이렇게 좁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물을 주입시켜서 얼굴로 가는 혈관이 다 늘어나게 해서 얼굴에 피가 많이 가물해가지고 이제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오고 조직이 재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허리면 허리, 머리면 머리 각각의 통증에 대한 거기에 딱 맞춤 치료가 있다서 좀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아예 통증이 있어도 아이고 곧 사라지겠지 하면서 그냥 내 팽켜 치듯이 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건 정말로 괜찮은지 어떻게 당부의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 경고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어딘가 몸에 이상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제 원인을 먼저 찾고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통증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자체의 지속적인 신호가 뇌에 있는 세포까지도 파괴시킨다는 보고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통증이 있으면 빨리 통증을 포커스를 해서 치료를 하는,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나이 드신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활동으로도 아픔, 통증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몸의 이상으로만 생각하고 곧 좋아지겠다고 방치해두면 지속적으로 이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기 때문에 이제 성격도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변하실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만성 통증은 우울증이 같이 동반된다는 보고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치료에 우울증 약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증은 조기에 어쨌든 차단시키는 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강의 쭉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네. 그 참을 인자 딱 쓰잖아요. 참을 인자 3개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야, 감정을 참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참 미덕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통증을 참는다. 이 사람 참 큰일 납니다.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내 몸에 이상이 있다. 빨리 요거 좀 그 캐치해달라. 이런 신호기 네. 때문에 잘 보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참으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참지 말고 병원문을 놓고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김기업 통증 클리닉의 김기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입니다. 저도 이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던데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근데 퀴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선물 주십시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수유를 하는 주부들에게 생기는 병으로 엄지 쪽의 두 근육이 교차하며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발생시키는 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 문제도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보기도 어려워요. 네. 보기도 참 1번 어렵죠? 득쾌루백병, 뭐라고요? 득쾌루백병. 네. 네. 2번 네. 두통, 네. 3번 치통인데 예. 1번에 득쾌루백병, 꽃게병 같은데 네.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다 수시로 발음해 네. 주셔야 정확하게 발음하셔야죠.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운동은 필수입니다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통증 없이.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